근데 사실은 실거주의 개념을 빼버리고 전세를 일단 남편 원하는 대로 그냥 냈다 먹어라. 이거 그냥 주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모든 이런 협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남편이 원하는 거를 만족을 시켜주고 그걸 가장 우선 가치로 두니까 본인도 사실 출퇴근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대신에 본인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집 마련 투자 코칭 방송 너소투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가계 재무 상황에 따라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렵고 궁금했던 투자 고민들을 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일단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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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내해드릴 말씀이 지금 소쿨님께서 육아와 또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좀 자리를 비우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너나이님께서 이제 채워주셨는데요. 물론 좀 너무 진지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좀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쿨님 금방 돌아오실 테니까요. 재미없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월브 카페를 가입하고 특강을 듣다가 올해 2월에 극적으로 열반 27기를 듣게 되어 현재 소스쿨 29기, 실중 9기, 실전반 11기를 수강한 의왕에서 온 김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도 꽤 많이 들으셨네요. 그럼 책을 먼저 읽으신 게 아니라 카페를 먼저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책을 먼저 읽었고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네, 나무맛을 읽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월브 카페 여기서 말씀하시겠구나. 네,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네. 그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었고요. 그 육아 서적을 읽다가 작가 추천 도서로 알게 된 나무맛을 통해서 카페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무 상황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월 소득은 남편 400만 원, 본인은 지금 육아 단축을 하고 있어서 280만 원에 아동수당 포함해서 7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지출은 적금을 308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보험료는 그 남편이 지금 개인 사업자이니까 남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정지출은 205만 원 정도의 변동지출 265에서 302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자산은 그 의왕에 있는 23평 아파트가 지금 현 시세로 매매 4.2억 정도에 가지고 있고요. 네, 올해 9월 만기 예정인 재형저축이 7,700만 원, 그리고 2022년 1월 만기 정기적금이 1,570만 원 있고요. 네, 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이 매달 15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 적금 매달 20만 원, 여행적금 매달 20만 원, 그리고 남편 청약통장이랑 제 청약통장이 300만 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예비비 통장으로 따로 1,0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4.2억, 현금이 약 1.5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가용현금은 1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생각하시는 은퇴 시기와 은퇴 자금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본인이 원하면 7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워낙 힘든 일이라서 제가 65세 전에 은퇴시키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고요. 오, 멋지다. 저는 그 정년은 있으나 중소기업이고 지금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내년에 임원으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지금 육아나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어서 임원은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5년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후를 목표 은퇴 자금으로 봤을 때 34평 아파트 내 집 마련을 기준으로 10억 정도, 그리고 순자산 10억으로 해서 20억을 목표 자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자산관리사 등을 통해서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 등을 가입을 했었는데 인덱스 펀드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약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고요. 대출금을 갚기 위한 그 저축 등 외에는 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되게 저축을 좀 많이 하시고 맞아요. 되게 또 그동안 이렇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통장 쪽에 통해서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근데 지금 저축을 보면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종잣돈으로 불릴 때 중요한 거는 쪼개면 안 돼요.
하나로 풀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뭉치고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아이들 적금 20만 원 지금 하고 계시 이런 거 있죠. 네. 사실 이거는 그냥 더 뭉쳐가지고 음. 더 자산을 빨리 불리시고 아이들한테 뭐 이제 나중에 뭐 내 집 뭐 한 이렇게 한 1억 정도 떼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20만 원 한다 하더라도 뭐 한 1년에 240이고 이제 10년 네. 지나도 뭐 이제 2,4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이걸 뭉쳐가지고 빨리 더 불리고 네. 그거를 나중에 한 1억 떼어줄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만 조정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한 달에 순수하게 본인이 투자금으로 모을 수 있는 연에 모을 수 있는 투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여기 한 네. 다용연금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시고 네. 연에 보통 모으시는 투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축은 지금 여기 네, 보시면은 300만 원 300만 정도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육아 수당을 네. 네, 지금 신청을 해서 월 6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350 이상은 더 모을 수 있을 것 아,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연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네. 모은다는 얘기시는 거네요. 네. 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럼 오늘 재테크 상담 받고 싶으신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1번은 내 집 마련 후보지고요. 현재 지금 의왕시 23평 아파트에서 4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지금 현재 아이들을 하원시켜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서 좁은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아이를 위해서 30평대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아이가 학교 다니기 좋은 지역, 그 초등학교가 인접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남편이 그 지방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출입 용이하고 그리고 1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남편이 구축을 너무 싫어해서 예, 신혼 때부터 복도식 아파트 평촌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수지구청 주변을 같이 가보았고 설산역 주변을 가보았는데 너무 높은 가격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5, 6억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영통구나 용인시 기흥구 쪽이 좀 괜찮다고 해서 예, 찾아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망포동 남편이 구축을 싫어하니까 그쪽에 찾아보니까 한양수자인 에듀파크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포울동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랑 삼본동 한양 백두 정도를 찾아봤고요. 예, 저희가 추천받은 아파트들이 있는 삼본동 목련 아파트와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아파트가 그 화성 봉담에 한신더 휴 아파트가 있어서 예, 지금 이 곳들을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 뭐 힘들다면 현재 집에서 그냥 샤시를 수리해서 살거나 아니면 33평 이동해서 살거나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신축을 유독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격이 워낙 깔끔하고요. 지저분한 걸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네.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애들이 지금 아직 뭐 7살 막 이렇잖아요. 네, 많이 참고 많이 바뀐 건데 그게 쌓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편안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넓고 깨끗한 곳에서 정리가 돼 있는 데 살고 평수를 싶다고. 넓혀서 인테리어를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집이 지금 2002년식인데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베란다 쪽에 물이 좀 들어와서 그 마루바닥이 일어나는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좀 누수되거나 곰팡이 같은 게 쓰니까 아무리 올 트골 수리를 해도 바깥이 안 바뀌는데 그건 안 된다. 좀 강력하게 신축이어야 한다. 신축이어야 하고 주차장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고 있어서. 그럼 남편분께서는 이제 5, 6억대의 신축이면서 네. 또 지금 물어보신 분께서 이제 물어보신 분께서 원하시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집을 원하시는 거네요.
5, 6억은 제가 최대한으로 생각한 금액이고요. 네. 남편은 금액을 그렇게 많이 쏟고 싶어 하진 않고요. 욕심이 많은데요. 신축이면서 시골로 가자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오로지 신축이면 되는구나. 아, 네. 입지는 상관이 없다. 네. 아파트만 일단 신축이면 다른 거는 내가 고속도로 다 진출입만 좋으면 감안하다. 돼요. 남편은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화성이나 이런 데는? 차를 사서 가야 되고요. 아, 그럼 김 과장님 차를 사서 가시려고 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면은 그 빨간 버스 타면 사당에서 이렇게 갈아탈 수는 있겠더라고요. 호메실 정도에서.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사실은 별로죠. 저는.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도시 쪽에 살고 싶고 가능하면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그 의견을 조율 시도를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게 제가 왜 입지가 좋은 곳을 가야 되는지를 네.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 뭐 아주 그냥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남편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서울과 지방, 시골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서울에 있는 집, 구축집과 시골에 새 집을 비교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냥 내 집 마련으로 투자를 삼진 않겠다. 그냥 내 집 마련은 내가 그냥 편안히 살고 싶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싸고 시골로 가라. 아, 남편분은 시세 차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냥 새 아파트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만큼 투자금이나 대출금이 드니까 그걸 하지 말고 시골 새 집으로 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제가 원하는 지역과 남편이 원하는 지역을 같이 가봤는데 결국에는 그쵸. 본인의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 너무 마음에 더더욱이나. 든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김 과장님한테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지금 그쵸. 이런 이유로.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이 감가만 일어나는 자산을 깔고 앉는 건 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외곽에 특히 여기 봉담 이쪽이 되게 멀거든요. 진짜 멀고 외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쪽 지역하고 가격 격차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에는 남편분이 너무 완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분이 대화를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결국에 누가 양보하든 양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둘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대출 없이 이제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는 게 5, 6억 정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대출 포함? 대출 포함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이랑 네. 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자가주택이 4억 2천 정도 하니까 네. 1억 정도 하면 5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큰 부채 없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주택이 5, 6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6억 정도의 주택을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내 집 마련은 투자가 병행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 중에 이제 두 분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당연히 두 분이 서로 누가 양보할 것인지 어떤 게 우리 집에서 우선 가치인지를 진짜 깊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먼저일 것 같고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퇴 기간이. 네. 5년 후라고. 5년 후까지 20억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5억이잖아요. 네. 순자산이 6.7억. 5.75 아니에요? 5.75인 것 같은데. 그래요? 가용 현금 1억 5천에 또 현금 1억 5천. 총 현금이 2억 5천. 아니요. 그 중에 가용 현금이 1억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니까 그러면은 15억 정도가 모자라신 건데 그거를 5년 동안 하려면 1년에 3억이 불어야 돼요. 순자산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을 5, 6억짜리 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깔고 앉는다.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뭐 어떤 걸 내려놓을지. 내가 투자를 해서 5년 뒤에 진짜 은퇴를 할 건지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하되 은퇴 기간을 더 뒤로 미룰 건지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되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고민이 먼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런 고민이 끝나서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남편분 의지를 꺾으실 수 없으면 당연히 이 지역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이 정도 신축 30평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음. 네. 30평대 신축 아파트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내가 찾겠다. 그러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기 이 정도를 보시는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내방역에 직장이 있으시면 네. 7호선 환승이 가능하면서 네. 1시간 정도 끊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니까 저는 뭐 3번이나 이런 지역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는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깔고 앉지 않고 투자를 병행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남편분하고 혹시 얘기를 좀 하시면서 네. 어떻게 지금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게 중요해요, 진짜. 지금 네. 왜 오늘 나오시기 전까지 분명 어제까지도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기울기가 남편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갔나요? 일단은 둘 다 팽팽하니까 그냥 아. 우리 집에서 33평 옮겨가자. 거기까지가 끝이 났어요. 지금 아. 계신 데서요. 네. 지금 계신 데서 33평으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건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셨군요. 그냥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에서? 옮겨가자는 거기로 그냥 끝이 났는데 다른 데로 가는 게 싫은 이유는 있으세요? 쏙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남편이. 어떤 부분이요? 구축이랑? 그러니까 3번도 가봤는데 네. 그냥 꼼꼼히 봐주긴 했어요. 네. 저 생각에 3번을 다 이렇게 주변 환경까지 다 봤는데 네. 구축인 게 마음에 안 들고 일단 주차가 불편해 보이고 네. 베란다가 뭐 타원형이고 뭐 그런 것까지 꼼꼼하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왜 도대체 구축을 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럼 지금 현재는 그 네. 단지 내에 평형을 넓혀서 네. 아무래도 뭐 그거는 이제 수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가는 것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네. 되신 상황인 거네요.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후보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오늘 같이 오셨으면은 좀 더 이야기하시기 수월했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제가 말하는 데도 다 비싸니까 일단 네. 대출 받아야 되고 근데 마음에 들진 않고 오래됐고 일단 두 분의 그런 빨리 누가 네. 이기든 네. 결론을 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 이제 그게 선행이 돼야 되니까. 네.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남편분은 지금 사실 남편분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남편분도 나름대로 이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김 과장님께서는 왜 설득이 안 되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설득할 때 본인이 설득하려고 하면은 보통 가족끼리는 싸웁니다. 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권위자한테 권위자가 쓴 뭐 사실 제가 책을 권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네, 권해주거나 네. 아니면 같이 이제 이런 방송을 같이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시댁 갈 때 틀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거 들려주려고요. 예, 시댁 갈 때 시댁 갈 때. 가면서 그리고 또 시댁에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전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그렇게 하시면서 설득은 본인이 가족끼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설득이 안 되면서 왜 남편의 의견만 꺾으려고 해요. 네, 원래 그래서 사실은 부부끼리는 의견이 충돌이 되면은 결국은 그 제3자인 권위자가 얘기해 줘야 되고 남편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부부끼리 서로 의견만 얘기하면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부부끼리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취업해주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월부에서 투자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 1억이가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 성과를 거두고 2023년 정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올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이야기와 첫째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현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해도 된다면 1억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당한 금액의 집을 찾기도 힘들고 정부 규제로 투자금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남편의 반대도 있고 하니까 현재 집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사실은 아까도 뭐 잠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그냥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요. 내 집 마련 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전세를 살면서 이렇게 전세금 올려주고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게 네. 좀 불안하고요. 저는 네. 이렇게 주거 안정을 좀 우선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를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럼 남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남편분이 가장 원하는 거. 남편분은 어떤 분을 원하시는 걸까요? 남편은 일단 좀 쾌적한 신축에다가 좀 음. 쾌적하고 넓은 아파트를 원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분은 신축의 쾌적한 아파트를 원해요. 네. 근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아파트는 사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좀 약간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진다 치면은 남편분은 이제 실거주의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지금 오신 김 과장님께서는 뭐 매매가가 좀 올라가서 이게 내가 경제적으로 나중에 도움이 됐으면 원하는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주거 안정도 원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남편분이 원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사시고요. 거기 전세가는 비싸지 않아요. 싸니까. 네. 그리고 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매로 사놓으시면 돼요. 거기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 이제 투자금을 따지면은 충분히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 옮겨간다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이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돈이 한 2, 3억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새로 매매하는 그 정도 차이 나는 저는 사실 서울을 권해드려요. 네. 만약 하게 되면은 서울 네. 쪽을 뭐 한 2, 3억 정도 차이 나는 물건을 내 집 마련 하시면은 김 과장이 원하시는 내 집 마련과 네. 남편이 원하는 실거주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김 과장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고 내 거주가 불안하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에 따라 가지고 일단 4년은 거주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 과장님의 지금 서울에 집을 전세를 또 줬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화성의 집이 전세가가 빨리 올까요? 서울의 집이 전세가가 빨리 올까요? 서울 집이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서울 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금 똑같이 그러면 내가 동시에 네. 하나는 전세를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임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임차인 임대인. 그럼 이 임대인으로서 내가 받는 전세금을 뭐 2년 뒤, 4년 뒤에 올려받는다 치면은 여기서 올려주는 거 똑같이 이제 서로 크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실거주도 4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남편분은 실거주 쾌적한 환경을 만족할 수가 있고 네. 김 과장님은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굳이 네. 꼭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 결과적으로 핵심만 네. 본다 치면은 네. 김 과장님은 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내가 자산의 상승을 네. 좀 더 점프를 하고 싶은 거고 네. 남편분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나는 쾌적한 게 좋아. 심지어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실거주로 돈 벌 마음도 없어라고 했었잖아요. 그 신랑이. 네, 신랑이. 네. 신랑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신랑의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거를 서로 본다 치면 그러니까 일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네. 꼭 이걸 꼭 내 집 마련을 내가 직접 꼭 살아야 된다. 네. 이건 편견이에요. 네. 사실은 진짜 좀 약간 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분도 있냐면 본인이 집이 부산인데 네. 서울에 집을 사놓고 부산에 전세 사신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부산에서 소박이로 살 거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부산에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시세 차익이 빨리 날 것 같으니까 네. 어차피 내가 집값이 오르는 거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오르면 거기다 내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일단은 남편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가면서 투자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은 했어요. 거길 가더라도 네. 전세로 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생각은 했고요. 서울 투자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네네네. 네, 생각을 조금은 네, 만약에 같은 들긴 금액이면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서울도 외곽은 아직 싼 곳이 있으니까 네.
저는 혹시 그런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네. 지금 여기 나온 후보지보다 아, 네. 전 사후 외과학을 좀 더 임장 다니시면서 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후보지가 이렇게 쏙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보니까 서로 네네네.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뭐 있거든요. 저도 마음에 든 데가 없네요. 네. 금액 맞추다 보니까. 왜냐면 네. 실거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신축을 그러니까요. 봐야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려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죠. 실거주의 개념을 빼버리고 네. 전세를 일단 남편 원하는 대로 그냥 냈다 먹어라. 이거 좀 아, 네. 이거 그냥 주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모든 이런 협상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내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남편이 원하는 거를 만족을 시켜주고 그걸 가장 우선 가치로 두니까 본인도 사실 출퇴근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네, 대신에 본인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더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살짝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죠. 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근데 그렇게까지 따지면은 그쵸. 돈이 한 20억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중요한 게 내가 네. 모든 가치를 다 따질 수는 없어요. 네.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거 지금 내가 내 실거주를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네. 그럼 내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네. 그거를 보고 그 안에서 서로 음. 우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가장 메꿀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강남밖에 없어요, 답이. 맞아.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가진 돈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동탄이나 이런 데도 네. 교육은 또 괜찮으면서도 네. 또 지금 전세가도 이렇게 좀 저렴하고 한 데도 좀 있거든요. 이번에 입주하면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활짝 웃으시네요. 이제서야. 남편분의 네. 그런 욕구 사항도 네. 같이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자로서의 재테크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에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그 고정 지출 외에 생활비를 줄여서 50%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달 잔액이 0으로 되는 신기한 상황 때문에 50% 저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식 등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많지 않고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적금 많은 투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형저축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투자금 모으기 위해서 계속 적금 외에는 따로 뭐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신용카드 자르기, 뭐 절약, 강제저축 외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 아래 저기 주식 투자 생각도 있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이들 위해서 그 20년 정도 네. 그냥 적금이 들어져 있거든요. 네. 뭐 그냥 다른 적금이랑 같이 하면은 아이들 건 써버린다고 그렇게 네.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10만 원씩 하고 있고 청년저축이랑 같이 하고 있고 아이들 통장은 따로 이렇게 입출금 통장에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 뭐 경제교육 등이나 뭐 교육비 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 뭐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주식을 좀 투자하게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아까 너바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만기가 언제예요? 그 아이들 20살까지는 할 수 있는 20살요? 통장에 그러면은 이율은 거의 없고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의 이율이 없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이가 아직 학교를 안 갔죠. 네. 초등학교를. 네. 그러면 한 뭐 13년, 14년 남은 거네요. 20살 네, 될 맞아요. 때까지면. 네네. 근데 이자가 거의 없다고 하면은 그게 10년 뒤에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 뒤에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되죠. 안 돼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떤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매달 잔액이 뭐 생활비를 줄여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달 잔액이 0이다. 네. 그러면은 더 아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예. 더 아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목표가 아예 그냥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근데 50%가 목표인데 뭐 30%, 뭐 40%도 아니고 아예 잔액이 0이라는 거는 지금 저한테 이제 여기 질문에 신용카드 자르기, 절약, 강제저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에 진짜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음. 그러면은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네. 이거부터. 이거 네.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드럽게 말씀해 예, 주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해주세요. 제가 10개월 뒤에 제가 10개월 정도 처음에 카드 잘랐었거든요. 네. 처음 투자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네.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아직도 기억나. 여름에 편의점 갔는데 그 빨대 꼽아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커피. 그거 먹는 게 너무
그걸 참아야 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잔고 확인이 2달 정도 되면은 진짜 기분 좋아요. 그다음부터는 네. 막 하지 말래도 하게 되거든요. 먼저 그거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되게 지금 큰 자원이, 그리고 큰 희생을 치러서 얻고 있는 자원은 시간이잖아요. 네. 그 남편분께서 지금 하원이랑 이런 걸 다 해주고 계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김 과장님께서 이제 음. 투자 공부도 하시고 임장도 네. 가시고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건데 지금 내가 바로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도 하겠다. 음. 근데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그 투자가 쉽거나 가벼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내가 5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주식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본인의 노력,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그 기준을 적용한 경험, 그걸 복기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막론하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본인이 지식, 기본적인 지식, 노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름의 기준, 그 기준을 적용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복기해보고 다시 기준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주식 투자 500만 원으로 하는 것도 가볍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또 거기에 시간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한된 자원 시간이 분산되잖아요. 부동산과 네. 주식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일단 여기저기 좀 이렇게 뿌려져 있는 돈들을 하나로 합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절약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절약을 좀 더 강화하시면서 뭔가 내가 투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거기에 내 시간을 좀 집중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집중하시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종잣돈모기가 이제 적금이로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더 네. 끌려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여기 가용현금에서 네. 5천을 뺀 게 아이들 돈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돈은 그쵸. 별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 돈에도 그런 거고. 네. 네. 근데 아이들한테 지금 혹시 네. 김 과장님은 결혼하기 전에 네. 부모님께 그런 네. 돈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저희들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그쵸. 네. 네.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김 과장님께 돈을 만약에 2천만 원 주셨다면은 네. 그게 김 과장님의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한 5천만 원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어요. 사실 김 과장님 똑같이. 네. 근데 이제 나중에서 제가 이제 많이 부자들을 만나 보니까 부자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생각보다는요. 네. 생각보다 경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차라리 돈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다 부모니까 다 마음이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 관리나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불리는 방법을 그쵸. 알려야지. 그래서 사실은 경제 교육을 좀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부자 집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뭐냐면 용돈기 입장,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감사일기 쓰게 한다거나. 이제 왜냐면 사실 그 아이들이 그거 써보면 되게 또 자기들 스스로 많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아이들한테 줄 때 사실 네. 돈을 주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그 돈을 또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불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제 교육을 차라리 네. 시켜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식 얼마 좀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뭐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성인이 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조금의 경제 교육, 뭐 예를 들어 넌 절대 신용카드 쓰지 마라. 제가 뭐 사실 김소 회장님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절대 대출이나 뭐 신용카드 쓰지 못하게 한다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돈기 입장 쓰게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잘 관리하는 능력들, 자기 능력보다 더 소비하지 않게 하는 능력들,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길게 보면은 사실 아이한테 뭐 돈을 나중에 이 돈을 모아서 돈을 좀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이거를 차라리 뭉치셔가지고 네. 빨리 김 과장님이 더 큰 돈을 버셔가지고 네. 주는 게 사실 저도 예전에 이게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도 애들 예전에 처음에 네. 투자 공부할 때 네. 아이들 통장에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살 때 돈을 좀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 20살 때 뭐 예를 들어 한 2, 3천 주고 너무 많이 주면 또 그걸로 또 이제 막 그러니까 뭐 2, 3천 줘가지고 그걸 네가 뭐 주식으로 불려봐라. 아니 부동산 불려봐라. 직접 투자를 해봐라. 그리고 이건 절대 너가 쓸 돈은 아니고 투자로 계속 불리는 1년 뒤 과정이 어떠고 만약 네가 1년 뒤 수익이 났으면은 내가 얼마 정도 더 매칭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돈 관리를 가르쳐준 게 중요하지 돈을 주는 건 사실 제일 쉬운데 왜 그렇잖아요. 부자 부모 만나서 자식들이 네.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김 과장님도 자식이 뭐 돈 관리나 돈을 좀 더 이렇게 부자 되길 원하는 거지 당장 2천만 원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합치시는 게 낫고 네. 그리고 투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되게 잘 모르는 게 투자가 내가 그냥 막연하게 넣어서 오르겠지라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뭘까요? 투기. 아니요. 도박입니다. 도박이 그런 거예요. 돈을 놔서 따면 좋아. 잃으면 어떡해요? 그걸 모른다는 게 도박인 거거든요. 투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넣어놓을까? 근데 올랐어. 스텔라 올랐어. 나 못 샀네. 아쉽다. 이건 도박 단계예요. 내가 도박을 로또를 넣었는데 돈 당첨되거나 아니면 잃거나 대부분 다 잃거든요. 그런 단계로 투자하면은. 네,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 좀 강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네. 이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막연히 돈이 되겠지라고 돈 넣는 건 도박이에요. 네. 네. 비트코인 돈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네, 그렇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비트코인 잘 안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거는 도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경험담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아이가 7살, 5살이잖아요. 네. 근데 1,5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저희도 네.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적금을 하잖아요. 그 네. 유치원에서 이제 그거를 저도 좀 꾸준하게 했다가 제가 이제 투자 공부하면서 다 깨버렸거든요. 왜냐면 내가 더 불려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어차피 그 이자율도 낮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으니까 이걸 모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뭐 몇십 년 있어봤자 이자율은 높지 않고 그리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걸 내가 그만큼은 더 불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이들 앞으로 돼 있는 통장이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으로 하나씩 있어요. 네. 둘 다 지금 100만 원씩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받은 돈 그리고 집안일에서 받은 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모아놓은.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생색을 내요. 그 100만 원씩도 야 이거 너희 독립자금이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어딜 가겠니? 빨리 돈 더 모아라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돈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경제 교육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네. 주식은 이제 안 하고 있고 또 알려줄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제가 수리할 때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집을 뭐 부동산 갈 때도 데려가기도 하고 계약서 쓸 때도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했더니 저희 첫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도 이거 100만 원이면 이걸로 뭐 할 거야? 물어보니 보통 애들은 뭐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야지. 집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가 그때 6학년, 5학년이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렇지. 집을 먼저 사야지. 맞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작은 돈으로 네. 적은 돈으로 경제 교육도 하면서 그런 뭐 관심도 투자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게 하니까 네. 오히려 효과가 훨씬 좋고 또 돈을 이렇게 흩어졌던 걸 모아서 제가 또 투자와 관련해서 또 활용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각 가정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투자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왜 코크님이 왜 그러냐면 저도 비슷했는데 김 과장님이 아까 아이들 가진 돈 1,500만 원으로 네. 이거를 뭐 한 3천만 원 불릴 수 있는 네. 어떤 이렇게 기회를 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 김 과장님은 1,500만 원 냅두시겠어요? 3천만 원 불리겠어요? 불려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 과장님은 아직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네. 아직 그게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코크님은 본인이 투자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1,500만 원 애들 거 통장에 넣는 것보다 이거 3,000만 원 불려 놓으면은 나중에 좋지 않을까? 또 사실 애들 크는 순간에 이 3,000만 원 한번 불려놨어요. 또 한 2, 3년 만에. 그리고 또 봤더니 2, 3천만 원짜리로 6천만 원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보이는 거예요. 코크님은. 네. 그러면 또 그걸 또 넣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더 이제 큰 돈을 주는 거가 좀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고 네.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거는 돈을 주는 것도 좋은데 경제 교육을 시켜주는 게 걔한테 돈을 불려주는 능력이나 관리하는 능력을 먼저 가정 교육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오늘 답변 시간이 길어져서 질문은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또 별도로 하시고요. 오늘 그래도 좀 긴장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긴장이 좀 풀리셨죠? 네. 이제 좀 할만하니까 또 끝났대요. 아, 네. 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네. 되신 답변을 좀 들으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멘토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멘토님들에게 많이 배워서 열심히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자로 성공하면 이 질문들이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루길 못해서 힘든 것 같은데요. 실전 투자를 해서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게시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 또 멘토님의 투자 코칭 너소투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